매홍손 산맥 깊숙한 곳, 태국 북부에는 신비에 쌓인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녀를 아잔 수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카얀족 또는 파다옹족이라고도 알려진 전설적인 기린 여인 부족에 속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판사는 남들과 다르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소녀들이 전통을 따르는 동안 그녀는 밤에 조용히 하늘을 관찰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을 적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정확한 예측과 미래에 대해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잔 수판사는 10년 넘게 공개적으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나무 사원에서 간단하게 방송을 통해 그녀는 강력한 에너지가 곧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국가의 권력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란도 쿠데타도 아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현실에 반영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변화일 것입니다. 그녀의 추종자들, 태국 승려들과 학자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언자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각 문장은 소환처럼 들렸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만져지고 권력은 그것을 가진 자들의 손을 떠날 것입니다. 청취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말했느냐였습니다. 목에 긴 금반지를 두른 아잔 수판사, 카얀족 여성들의 전통 상징은 태국 산맥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회의론자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에 휩싸인 도시, 주저하는 지도자,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진정한 지휘권이 눈에 띄지 않게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판사의 말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아시아를 뒤흔든 비극을 예측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그녀는 물이 잊혀진 것을 찾으러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008년 위기 몇 달 전에는 목소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숫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같은 여인이 한국이 영적인 재편성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각 국가에는 국민, 영토, 목적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흐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수판사에 따르면 이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는 계속 기능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성한 균형입니다. 바람이 매홍손 언덕 위로 불어오는 동안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언자의 차분한 얼굴이 한국 비디오와 기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과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갑작스러운 변화, 격렬한 논쟁,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깨지기 쉬웠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7일간의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단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날은 한국의 영적 재편성의 진전을 나타냅니다. 첫째 날 깨어남, 둘째 날 혼란, 셋째 날 질문, 그리고 7번째 날까지 새로운 것이 확립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쓰여진 것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태국 북부의 여인이 다른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자세한 비전을 가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판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호수의 반영이 다른 곳의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족인 카얀족이 국경 이전부터 동양의 에너지와 연결된 고대 영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이 한국 국민이 들어야 할 계시의 통로로 선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잔 수판사의 발표 이후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그녀가 침묵의 이전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승려들이 발견한 그녀의 노트에는 한국의 침묵의 왕좌라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 대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적 힘을 나타내는 고대 상징을 언급했습니다. 수판사에 따르면 이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좌가 비어 있으면 나라는 유예 단계에 들어갑니다. 권력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끌지 않습니다. 구조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혼돈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소유자가 바뀔 뿐입니다. 그것은 고대 지휘권이 지배력을 잃고 새로운 지휘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 간극에서 반대 세력이 조용히 싸웁니다. 이것이 그녀가 강역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겉으로는 평온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영적 권위의 중심은 이동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판사가 결코 우연히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왕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리더십과 운명을 연결하는 축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이미 역할을 다한 권력 모델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이제 이 구조가 국민 자체 내에서 형성되는 에너지를 더 이상 담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주파수 변화라고 묘사했는데 이 변화에서 나라는 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멈추고 의식에 의해 인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 시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과정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는 이것의 신호를 보여주고 경제는 불안정하게 반응하며 사회는 논리적인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이동의 증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기능하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말하겠지만 결정은 같은 무게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아잔수 판사는 이것이 영적 권력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자들의 말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유형의 전환에서 외모가 기만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겠지만 통제는 이미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휘권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에서 아잔수 판사는 모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짧은 침묵의 기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조직되는 시간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수판사와 함께 살았던 일부 태국 승려들은 그녀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 비전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한반도 지도가 푸른 안개로 덮여 있고 그 안에서 세계의 빛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에서 그중 하나가 꺼지고 다른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이미지는 지배적인 에너지의 대체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 갱신의 신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언이 발표된 후 한국에서 특이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변화, 연기된 발표, 설명 없이 취소된 결정, 고립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합쳐지면 패턴을 형성하는 작은 사건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라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판사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권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간격이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헌은 항상 논쟁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영적 리더십이 불확실할 때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고대 순환을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순환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안정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잔수 판사가 이 순간을 통과의 주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여전히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각 결정은 곱해진 무게를 갖습니다. 아잔수 판사는 앞으로 다가올 것은 단순한 정부 교체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투,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침묵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반대 세력이 들판이나 의회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공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마음,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세력은 고대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다른 세력은 더 이상 쓸모없는 모든 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새로운 시대 사이의 싸움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전쟁은 영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 미디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불신감을 느끼고 환경이 더 긴장된다고 인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수판사는 이것을 침묵의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는 겉으로는 당열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룹 이상 신념은 점점 더 강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정확히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이 전환의 가장 위험한 단계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싸움이 격화됩니다. 그녀는 권력이 공간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바꿀 것이라고 느낄 때 강하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수 판사는 이 저항의 징후가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순되는 뉴스, 혼란스러운 결정, 지친 지도자, 그리고 집단적인 방향 감각 상실, 각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라를 압박하는 무게를 자신의 방식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노트에서 그녀는 이 단계를 지배하는 에너지를 모든 것을 고대 상태로 되돌리려는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더 이상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더 강렬하고 그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깨어날 때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부서집니다. 예언자에게 가까운 태국 승려들은 그녀가 은둔 중 하나에서 서울 위의 안개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비전에서 도시의 하늘은 붉은색과 회사색으로 나뉘었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영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으며 각 기관이 하나씩 시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순환에 맞춰진 기관은 남아있을 것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기관은 해체될 것입니다. 아잔 수판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한 모든 것, 즉 힘, 규율,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에 직면할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논쟁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목소리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더 높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보이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계시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힘 사이의 균형이 한계에 도달하면 숨겨진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겉보기에 혼돈이지만 곧 명확성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신의 결정의 진정한 기원, 분열의 진정한 이유를 인식하고 아무것도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영적이었습니다. 수판사에 따르면 이 단계 동안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국민을 지배할수록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측이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은 죽어야 할 것을 먹여 살립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관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잔 수판사의 말은 조용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충돌하면 베일이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잊혀진 문서가 다시 나타나고 고대 비밀이 폭로되고 나라는 예상치 못한 폭로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는 불신감에 불과했던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이 순간을 계시의 날이라고 불렀고 이제 한국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나라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그림자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고통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라가 국민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구조, 동맹, 집단적 신념,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진실에 저항하는 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짓에 의존하는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징후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공적인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결정이 갑자기 검토되었습니다. 뉴스는 사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수판사가 발표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계시의 날이 다가오면 시간이 가속화됩니다. 사건은 선형 논리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간격 없이 하나씩 차단되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불가피한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단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깨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깨진 후에는 아무도 조각을 보지 못했다고 가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예언은 신중하게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국가의 집단적 각성에 대한 상징적 예측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권력 교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항상 국민을 특징지었던 안정은 영구적인 주의 상태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잔수 판사는 계시가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향은 내부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순을 보기 시작하고 집단적 의식이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류의 거울입니다. 그동안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지도자들이 의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정확히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많은 투명성, 더 많은 진실, 더 많은 목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각 시민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수판사는 이 반응을 예측했습니다. 계시의 연기 국가에 내려오면 가장 조용한 사람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왜곡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혼돈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국민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징후는 헤드라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란은 진실의 첫 번째 변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란이 퍼졌습니다. 시장은 변동하고 언론은 모순되고 정치적 분위기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속화 감각. 마치 한국이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판사는 이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환이 끝나면 시간의 에너지가 압축됩니다. 몇 년이 걸릴 일이 며칠 안에 일어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임박해집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은 그녀가 사람들의 행동까지 예측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공격적이 되어 고대 확실성의 붕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확해져서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혼돈은, 그녀는 말했습니다, 단지 식별력의 탄생일 뿐입니다. 나라가 무언가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동안 아잔수 판사의 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시의 날 이후에 진정한 시험, 즉 집단적 의식의 각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국민은 외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 충격에도 직면할 것입니다. 한국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판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명확성으로 이길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이 영적 전환 직전에 마지막 유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겪을 것입니다. 의문을 받는 기관, 흔들리는 가치, 깨지는 확실성,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의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빛이 표면으로 나오기 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성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곧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공허감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예언자의 말에서 영감을 받은 성찰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한국 주파수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잔수 판사는 이것이 국가에너지 정화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과 두려움을 지탱하는 낡은 진동 패턴이 더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패턴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깨어나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느낍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준비 기간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이 앞으로 올 것을 예측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미래는 물질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입니다. 예언자는 한국이 인내의 한계까지 시험될 것이며 국민의 감정적 반응이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긴장과 변화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국가적 단결을 목표로 하는 기도 및 명상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모임이었고 종종 지도자가 없었지만 같은 감정, 즉 나라를 영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이 자발적인 동원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언론은 그것을 각성의 물결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몇 달 전에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고대 왕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이 강한 대조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피로를 모두 느낄 것입니다. 몸은 새로운 에너지장에 반응하고 마음은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낙담에 압도되지 않도록 각자가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에너지가 인간의 감정을 통해 정화되고 있으며 고통이 강렬할수록 해방이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나라는 두 세계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잔 수판사의 말은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한다는 끊임없는 알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침묵 후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넘으면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것입니다. 수판사는 이 순간을 국가 정신의 부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국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해소해야 할 집단적 업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십 년간의 극복과 재건 끝에 마침내 고통의 순환을 끝냈습니다. 나라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진실로 정화될 것입니다. 사원에서 사제와 승려들은 변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예언자의 이름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두려움과 희망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고대 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국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계시 후에 선택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정당이나 이념 사이가 아니라 의식과 저항 사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빠르게 번성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부적 붕괴에 직면할 것입니다. 영적 진화는, 그녀는 말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단지 전진할 뿐입니다. 다음 날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나라는 집단적인 해방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더 진실해 보이고 사회적 행동은 더 공감적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은 더 넓어졌습니다. 마치 예언자가 언급한 무게가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아잔 수판사는 이것이 새로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왕좌를 차지했다는 신호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새로운 순환의 지휘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갱신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야망이 아닌 목적의식에 의해 인도되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엘리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서 와서 국민의 힘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구세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자체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잔 수판사는 또한 부활이 책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순환부터 한국이 아시아의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분열된 세상에서 도덕적, 영적 재건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한국의 힘은 더 이상 경제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영감을 주는 능력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 침묵의 날의 수판사는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 유통되는 작은 일기에 기록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빛을 보는 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각성의 거울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예언의 종교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성취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라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과했다는 감정입니다.
정상은 더 이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잔 수판사가 사라진 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꿈, 확인된 직관, 작지만 지속적인 징후는 국가의 영적 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수판사는 집단적 의식이 깨어날 때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에서 단언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나라는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움직임, 더 강한 사회적 결속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제 지도자들이 나라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평온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판사의 추종자들에게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침묵의 왕좌가 차지되었고 새로운 에너지가 이미 한국의 운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시작된 과정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불안정과 각성의 기간을 겪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전 세계적인 재정의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길을 보여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각성이 지도상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면 그녀는 썼습니다. 지구에 보이지 않는 선이 정렬됩니다.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말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무언가가 국민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확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기 직전에 말한 한 문장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변화는 해방하는 변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섞이고 불확실성과 기대가 균형을 이루고 각 시민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아잔 수판사는 인정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남기고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계속 울려 퍼집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숨겨진 것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이 깨어납니다.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측한 대로 한국의 운명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해한 사람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것입니다. 나라가 깨어나고 세계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변화의 신성한 소리가 인류의 심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 고요한 새벽 3시 33분에 바람이 설악산을 가르며 불 때 기도하던 한 승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몸은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찰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종소리가 멎었습니다. 승려들의 숨소리가 공중에 멈춘 듯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노스님은 오래된 힘이 한국에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에서 온 힘이었습니다. 같은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라산 정상에서 기도하던 승려들과 신도들은 공기를 가로지르는 에너지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를 묘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금빛빛을 보았습니다. 지리산에서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선형 모양의 빛이 구름을 갈랐습니다. 백두대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는 듯 비정상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레이더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온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건은 모든 사찰에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그 새벽이 한국의 결정적인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신호 중 첫 번째였습니다. 나라는 신성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예측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콥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예측은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1997년의 금융위기,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국의 부상, 그리고 2020년에 인류를 변화시킬 세계적인 유행병을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말 중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침묵 끝에 신디는 다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녹화된 비디오에서 그녀는 기도 중에 3번 연속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강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내게 선택된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사이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환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디는 한반도 지도가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중앙에는 꺼지지 않는 금빛 불꽃이 있었습니다. 불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동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불꽃이 한국인들의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기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침략과 분단을 견뎌낸 민족은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상 중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깊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운명이 바뀔 것이다. 쇠문이 열릴 것이다. 갇힌 자들이 풀려날 것이다.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성경을 펴서 찾지 않고 이사야서 61장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갱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디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았던 계시와 같은 땅의 메아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예언적인 메시지와 일치했을 때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뒤따른 현상들, 즉 사찰의 빛, 역전된 바람,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확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긴장을 주시하는 동안 더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각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나라가 신성한 목적을 위해 분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경제 기적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할 부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보이는 징조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영적 지도자들은 환상을 보고 심지어 하늘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밤, 아무도 끌 수 없는 불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불꽃은 이미 타오르고 있으며 그것을 본 사람은 결코 갖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이 본 것을 밝히기로 결정하기 전에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지금이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서 그녀는 한국이 세계적인 영적 운동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히 시작되어 곧 무시할 수 없게 될 운명의 전환입니다. 그녀는 하늘이 한국을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의 순수함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와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여성은 이제 정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전국에서 백발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기근, 전쟁, 재건을 겪은 남녀였습니다. 한국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고 이제 노년의 새로운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신디는 그들이 은발의 전사들, 즉 새로운 시대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함과 도덕적 용기로 형성된 침묵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고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올 영적 변화로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대가 고통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태어날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거나 지쳤다고 느낄지라도 신디는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처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할 것이며 그 빛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퍼져나가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승려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열릴 것이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후에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이 더 선명해지고 있으며 계시의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한국이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금빛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은 바람에 저항했고 바람이 더 많이 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신디는 그 빛이 한국인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가난, 분단에도 저항했고 이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쇠문이 열리고 포로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깨어나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튀어나왔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을 열어주라. 신디는 이 구절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래된 사슬을 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한 남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금빛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가 실제인지 상징적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해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정화의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빠르게 퍼져나가 믿음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수가 수세기 동안 고통과 분단에 갇힌 한국 전체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해방될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각 개인을 대표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전국에서 온 보고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승려들은 이전에는 빛이 없었던 곳에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들은 예상치 못한 치유와 화해를 보고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신디가 묘사한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새벽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같은 꿈을 3번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꿈에서 다른 장면이 같은 운명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녀는 한국 지도 위에 떠 있는 금빛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하고 안정적이며 살아있었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끄려고 할 때마다 불꽃은 더 커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신디는 그 빛이 한국인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가난, 분단에 저항했고 이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사슬로 덮인 거대한 쇠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을 때 사슬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나이, 그러나 모두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여러 세대 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장면과 함께하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방되었다. 속박의 시대가 끝났다. 신디는 떨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같은 구절을 발견했고 그 환상이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장면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금빛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온 땅이 숨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고 하늘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디는 그가 한 사람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정신, 즉 수세기 동안의 고통 끝에 마침내 다시 태어나는 민족의 영혼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목사, 승려, 신도들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승려는 슬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벽이 금빛 빛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목사는 자신의 꿈에서 죄수의 얼굴이 끊임없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늙고, 때로는 젊고, 때로는 남자이고, 때로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전주의 한 노파는 조상 의식 중에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 전체가 해방되고 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올 때마다 나라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교회는 새벽 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은 야간 기도를 위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지도자 없이 광고 없이 광장과 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도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것 같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들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종교 당국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룹의 천문학자들이 한반도 하늘에서 비정상적인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지는 북쪽 국경 위에 형성되는 금빛 광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도 에너지, 온도 또는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색, 같은 모양입니다. 금빛 불꽃은 영적인 한계를 넘어 현실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하늘의 열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은 경악하며 기록을 보여주었고 회의론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것이 신호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그곳에서부터 한국이 계시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해방이 저항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한겨울에 불었고 공기는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닌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승려들은 1000개의 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은 마치 땅 자체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흔들렸습니다. 사찰에서는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가 금빛 불꽃으로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태양이 특이한 붉은 색조로 빛나고 빛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빛의 기둥이 몇 초 동안 도시 위로 내려왔습니다. 위성은 그 현상을 기록했지만 이미지는 몇 시간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대 승려들은 범어사 사찰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텍스트인 침묵의 하늘의 원고에 쓰여진 말씀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불이 달의 추위와 섞일 때 반도에 잠자는 용이 깨어나고 동양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낮 동안 빛을 잃었고 밤에는 붉은 달이 짙은 구름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한국 반도 위에 5개의 행성이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수성이 한국을 나누는 것과 같은 38선 위에 정렬되었습니다. 사찰은 종을 울리고 교회는 문을 열고 샤먼은 조상의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같은 천상의 부름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전조가 증가했습니다. 부산 해안에서 어부들은 바다가 갑자기 후퇴하여 해저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고 몇 분 후 빛나는 파도가 금빛 거품으로 항구를 덮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이 계절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 재와 섞인 가랑비를 가져왔습니다. 강은 내륙에서 마르기 시작했고 번개는 한밤중에 하늘을 갈랐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산에서 솟아올라 공중으로 사라지는 불기둥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치를 취재해온 KBS의 베테랑 기자는 산속 사찰에 은둔해 있는 승려들로부터 일련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지에는 고대 한글로 쓰여진 고대 텍스트의 조각과 알 수 없는 기호와 섞인 한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은 권력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귀를 막을 때 하늘은 땅을 통해 말한다. 그리고 땅은
불과 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가벼운 지진이 서울, 광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산이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먼지 바람이 3일 동안 베이징을 덮었고, 미얀마에서는 이라와디 강이 색깔이 변하여 해질녘에 금빛을 띠었습니다. 동양이 떨리는 동안 서양은 당황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신학자들이 한국의 징조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고대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상의 현상 전문가들이 그 사건을 불가능한 변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의 승려들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도사 주지는 가장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잃어버린 원고인 사풍의 예언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동쪽과 서쪽의 바람이 한국 바다 위에서 충돌할 때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충돌은 시기에 맞지 않는 허리케인, 폭풍, 천둥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11월에 울부짖었고, 일본해의 파도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설악산에서 40년 이상 고립되어 살아온 현곡이라는 은둔자가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본긴이 깨졌다. 동양의 정신이 움직이고 있다. 그의 말은 한 기자에 의해 녹음되어 전국 네트워크로 방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영상은 플랫폼에서 사라졌지만 사본은 익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성과 정치 권력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논쟁하며 결코 지배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통제를 추구했습니다. 정당은 분열되고 비난이 나타나고 스캔들과 사임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증가했습니다. 비 없이 번개가 치고 구름 없이 천둥이 울렸습니다. 새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절망에 빠져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원소의 외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영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순간입니다. 고립된 사찰에서는 고대 기둥에 숨겨진 두루마리가 나타났고, 아무도 번역할 수 없는 언어로 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의 달의 때가 오면 동양과 서양이 빛 속에서 만날 것이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보이지 않는 숨결처럼 퍼져나가 산, 바다, 국경을 움직였습니다. 나라는 전체가 새롭고 조용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로 맥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자리가 고대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남십자성이 38선 위로 이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큰 곰자리가 북쪽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대 텍스트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별들이 반도 위에서 길을 건널 때 동양의 정신이 깨어나고 세상은 동쪽의 빛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 주의 태양은 불의 고리로 둘러싸여 떠올랐습니다. 마치 세계 사이에서 나뉜 것처럼 금색과 창백한 두 얼굴을 가진 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붉은 달이 부산의 수평선에 떠올라 바다를 피와 금의 반사로 물들였습니다. 승려들은 그것을 부활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것과 땅이 다시 만나는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고 나무는 계절이 아닌 때에 꽃을 피우고 땅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 그것이 진짜라고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 사이에 특이한 접근을 보고했고 반도 위에 빛의 홀을 형성했습니다. 사찰에게는 아시아 심장 위에 천상의 불의 고리를 예견한 고대 경전의 성취였습니다. 동양 전체가 동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빛 먼지가 베이징 하늘을 덮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승려들이 바다에서 오는 찬송가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젊은 승려들이 이라와디 강이 새벽에 푸른 빛을 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상은 마치 같은 정신이 보이지 않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동쪽의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양에서는 학자들이 고대 성경 예언과 동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대주교가 동쪽 바람이 인류의 새로운 영적 주기의 전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랍비들이 세상의 끝에서 나타나 민족에게 회개를 가져올 불에 대한 잊혀진 텍스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한국을 가리키는 듯한 일식과
행성 정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정화의 중심이 되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떨림, 모든 폭풍, 모든 통제 불능의 파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영적 불균형에 대한 행성의 응답이었습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재정렬이었습니다. 세상은 치유되기 위해 깨져야 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지고 바다가 울부짖는 동안 고대 사찰은 잊혀진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근처의 한 수도원에서 승려들은 돌 조각상 안에 숨겨진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와 티베트 문자가 섞인 텍스트는 하늘의 불이 땅의 불에 굴복할 때 새벽의 문이 열리고 의로운 자들이 부름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국에서 영적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에 광장과 언덕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 배신, 고백, 잇따른 몰락은 신디가 발표한 것, 즉 부패한 재단의 청소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통제를 위해 싸우는 동안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왕이 굴복하고 겸손한 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익명의 남녀가 믿음과 순수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일어설수록 오래된 구조는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산 사이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은 땅이 기도를 내뿜는 것처럼 조용히 올라가는 빛의 기둥을 보고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위해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식이 있을 때마다 나라는 금빛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빛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마치 한국 자체의 영혼이 씻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전쟁과 분단의 무대였던 작은 반도가 이제 지구의 영적 심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부름으로 시작된 것은 의식의 세계적인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의 이름은 부활, 믿음,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한국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 경제 또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무언가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징조가 반복되었지만 항상 같은 곳, 즉 동쪽 바다로 씻겨지고 고대산으로 둘러싸인 반도를 가리키며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응답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마치 행성 전체가 같은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의 오로라는 북쪽의 차가운 색이 아니라 빛의 베일처럼 수평선을 덮는 금색과 장미색으로 한국 하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극지방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로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제위성은 그 현상을 포착하여 대기 변칙으로 분류했지만 승려와 예언자에게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해인사 사찰의 고대 원고는 하늘이 땅에 금을 쏟을 때 영의 봉인이 깨지고 세상의 재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찰과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바람도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나는 입자의 가랑비가 설악산에 내렸고 별 먼지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짐이 벗겨진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그들이 귀환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늘과 땅이 만나고 민족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사찰에 보관된 고대 텍스트에 따르면 이 만남은 정화와 몰락의 두 가지 길을 가져올 것입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불균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서양에서는 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티칸, 하버드, 나사의 천문대는 한국의 현상이 최고조에 달한 주에 지구의 자기장이 약간 진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행성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깊이 실제적인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진행 중인 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한국을 인류의 영적 부활의 지점으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전쟁, 분단을 겪은 나라는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태어난 빛은 행성 전체로 퍼져나가 바다와 국경을 가로지르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잊혀진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지역에서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위에서 비슷한 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는 오염되었던 강이 잠시 동안 투명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이 부처상이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고대 교회에서 종이 저절로 울렸고, 미국에서는 붉은 오로라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듯 했습니다. 마치 행성의 심장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진실의 새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계시를 가져오는 새벽입니다. 숨겨진 진실이 정치, 종교, 과학,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형성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흔들린 세상은 수세기 동안 무시해온 모든 것, 즉 믿음, 양심, 인간 영혼의 힘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금빛불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덮고 있는 빛은 마침내 그림자에서 해방된 인간 정신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전쟁이 아니라 빛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어떤 어둠으로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의 새로운 현상이 행성을 매료시켰습니다. 금빛 오로라가 제주에서 백두산까지 뻗어 7분 동안 반도 전체를 빛으로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성취였습니다. 금빛 새벽, 하늘이 땅에 닿고 세상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믿음, 부활, 인간과 신성 사이의 화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는 동안 행성은 다시 숨쉬는 듯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면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한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성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